안녕하세요, 연경이에요. 오늘은 우울증 환자의 가족이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의 가족이기도 했고, 제가 우울증 환자이기도 합니다. 엄마를 생각할 때 제일 큰 감정은 안타까움이에요. 성장과정 결혼 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다가 떠난 엄마의 삶이 그 자체로 가엾다는 것도 있지만 엄마 스스로 나아지기 위해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여건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심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존감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기를 바랐어요. 명상도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엄마는 어디선가 정신과 약이 관절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았어요. 엄마는 스스로 섬유근막통도 우울증도 극복하고 싶어 했고 엄마 방식으로 수없이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었어요. 제가 엄마랑 명상을 같이 하고 싶었던 그 시점, 마음 챙김을 배우던 그 시점에는 엄마의 몸과 마음 상태는 이미 손 쓸 수 없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자책하고는 하는데 그때의 저도 너무 지쳐 있어서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릴 때는 제가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엄마가 엄마의 부모와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채워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는 것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환자 본인이 그러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지 않을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빠와 오빠, 저는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안일하기도 했고, 회피하기도 했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었던 아빠는 무관심하고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고,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 다 감성적인 성향이 아니었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가 이미 엄마의 곁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포지션으로 있었고요. 엄마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몸도 마음도 아픈 지 너무 오래되어서 가족 모두 그려려니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엄마의 감정 기복에 모두 지치기도 했고요. 저 역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성장하고 혼자 견디기도 벅차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저도 도움이 필요했고 또 도움이 부재한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본인의 판단으로 정신과 약을 끊으면서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고 우울증이 더 악화되었어요. 엄마가 죽기 몇 년 전, 3, 4년 정도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본인의 아픔이 가장 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악만 남은 상태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누가 손을 내밀어도 잡을 마음도 없어 보였죠. 외롭고 기구한 삶이 엄마를 망가뜨렸어요. 엄마는 여리고 나약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제게 엄마는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강했고 조금은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여렸기 때문에 그런 척을 하려고 노력했던 삶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받기보다 주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고 늘 올바르고 싶어 했어요. 정도 많았지만 자신에게는 혹독했어요. 그러면서도 무심한 아빠에게 지치고 아빠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기까지 엄청 많이 싸우고 상처받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한 후에 아빠가 용서를 구할 때는 너무 늦었다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같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옆에 있던 제가 지쳐가면서 엄마에게 거리를 두었죠. 제가 더 현명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엄마에게서 도망칠 생각만 했어요. 이제 나도 좀 살자, 그런 마음이었달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조차 무겁기만 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좋은 과일을 사와도 너 주려고 사온 거야. 나중에 커서 엄마 늙으면 이렇게 좋은 걸로 사다 줘야 돼.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늘 부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저에게 그때 에너지가 좀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 곁에서 같이 병원에 다니고 운동을 하고 엄마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었다면요. 어리석었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니 옆길로 빠졌어요.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환자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또는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먼저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20대에 가까웠던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 친구는 남자였고 부모님은 소도시의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지금도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은데 그때는 더 보수적이었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젊은 사내 자식이 무슨 우울증이야 하는 그런 옛날 분이셨어요. 우울증은 의지가 약하다고 무조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린 사람이라고 무조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 감기에 걸리면 아프다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단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 다음에 환자가 치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감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섬세하게 다가가 주세요. 곁에 있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병입니다.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아 슬픔이 지속되고 무기력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이미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하루만 슬프고 지나갔다면 괜찮겠지만 그 슬픔이 반복되면 매일 세로토닌이나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고 정도가 심해지면 일상을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밖에 나가라고 재촉하지 말고 힘내라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당장 조급해하기보다는 천천히 설득해서 병원에 같이 가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곁에 있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울증 정도가 심할 때는 그 또는 그녀가 무엇을 하기 바라지 말아주세요. 있어만 줘도 된다고 해주세요. 우울증이 나아지면 저절로 무언가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삶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울증이 오면 비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니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가는 행동도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괴로워지거든요. 나에게는 에너지가 없는데 그렇다면 민폐인가? 그러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좀 차렸을 때 같이 밖에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작은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같이 공유해 주세요. 삶은 원래 의미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경이로움과 동시에 허무함을 느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후기를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유시민 작가님이 최재천 교수님 채널에 나와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의미의 시작이라는 걸, 끝이 아니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개미 콧구멍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변방변두리에 위치한 점 같은 행성이에요. 그런 지구가 만들어질 때 몇 가지 원소들로만 이루어졌고 그 기본 단위는 흙도 나무도 인간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나 초라한 지구에서 아등바등 사는 우리에게서 저에게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삶에는 엄청난 비밀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핵을 없애고 환경오염에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보내는 것 뿐입니다. 일어나서 남편과 잘 잤냐고 토닥토닥 하는 게 의미이고 친구랑 커피를 마시는 시간 그 자체가 의미이고 저희 고양이들과 즐겁게 노는 시간이 의미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의미이고 그 노력이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자살하기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또 많이 달라졌고 성장했어요. 지난해 여름 자살 시도를 해서 남편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 무렵의 저와 지금의 저는 또 달라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회복하고 나면 힘을 내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저의 마음을 선명하게 전달할 것 같아요. 무기력한 저의 존재가 민폐라고만 생각했고 관계를 맺는 언어에 서툰 남편의 표현이 저에게는 많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제가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절대로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제 지난 삶에서 저는 버텨내느라 에너지를 다 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쓸모가 없다고 소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병원을 가세요.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약이 효과가 없거나 의사 선생님이랑 소통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물론 이런 에너지가 없겠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정말로 힘든 순간에는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마음이 힘들다면요.
그러니 가족이나 친구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잘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가 그만의 삶을 살고 그만의 의미를 찾아가며 오늘을, 내일을, 또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긴 영상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